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스타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교육학 전공 김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공학 전공자 한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교육 전공 최박입니다. 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죠?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 귀한 패널 한 분 모셨거든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예, 처음에라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와주셔서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고백을 미리 하자면 예. 저 지리에 굉장히 소질이 없었어요. 아, 근데 다짜고짜 막 예. 이 나라는 동고서저야 막 외워 막 이런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리가 보통 인기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리를 택하셨군요. 그게 사실 제가 원래부터 지리를 좋아했던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아하. 재밌으셨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지금 이 되죠. 얘기를 듣는 많은 MZ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뭐 지리를 학교에서 배웠다고? 연식이 나오시네요. 예, 그렇죠. 한방님 지금 조용한 거 봐.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 지리 배웠어요? 저는 이과라서 아예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과라서가 아니라 네. 고1 때 원래 배우는 거예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아, 이봐. 예, 이게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차이가 있지. 네. 그러니까 안 배운 거야.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방님 같이 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지리라는 이름을 뭘 배우는지 몰라서 그냥 왔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냥 와서 듣는 거죠. 그래서 강의할 때도 심지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리 전공인 학생들을 할 때도 그 학생들 자체도 좋아하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좀 분위기상 점수 맞춰서 오는 심지어 배웠어도 와서 놀랍니다. 생각보다 지리가 분야가 좀 다양하니까 뭐 경제지리, 인구지리, 문화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알던 지리가 아니다 하고 좀 실망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저의 동생도 지리교육과를 나왔거든요. 네. 또 이렇게 야, 네, 이어지는데 지리인의 가족이로구나. 아까는 뭐 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예, 지금 혈족 중에 네. 그러네. 이렇게, 혈족. 예, 근데 저희 동생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음. 지리는 모든 인문학의 꽃이다. 예. 다 모여서 지리가 되는 거다. 모든 것의 이유는 지리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걔는 지금 지리교육과를 나왔지만 국어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국어교사를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지리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 다양한 지리에서부터 다양한 이런 뭐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 오고 맨날 우울하고 눈 오고 이러니까 우울한 시 같은 게 발전하는 거고 화창하고 맑고 그러니까는 밝은 마음의 시가 나오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지리교육 전공한 최박이 좋아합니다. 예, 재밌네요. 어쨌든 너무 지리를 사랑하는 남자 최박님. 최박님이 준비하신 그 비장의 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이지요? 예, 저는 오늘 히든 컨트리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부제로 말하자면 세계 지도를 어떻게 새롭게 볼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든이라는 게 뭐 숨겨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나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얼마나 아는지 보면 개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100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는 나라가 100개도 안 되죠. 같은데. 예, 뭐 70개 정도 뭐 특별히 본인이 공부하지 않았다면 뭐 70개도 못 넘어갈 때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차는 다르지만 본인한테 일단 모르면 히든 컨트리가 되는 거고 김방님도 그렇고 한방님도 본인이 모르는 나라가 이제 히든 컨트리가 되는 건데 모르는 나라가 보통 또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이 아는 나라들은 알고 모르는 나라들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나씩 선택을 하라 해가지고 그 나라를 발표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 서로 그런 이제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수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소개가 됐고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들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몰타였습니다. 일단 몰타 들어보시지 않나요? 기사단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역시
몰타 기사단 예, 어디선가 들어보신 네, 것 어디선가. 예. 난 몰타 공화국? 아, 몰타가 공화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예. 말은 들은 적은 있어요. 딱 거기까지. 더 이상 예. 몰라요. 보통 이 정도 몰타 기사단 나오면 상당히 그래도 약간 아. 많이 아시는 이야. 예. 단어만 알아요. 근데.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몰타 기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오. 단체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제가 준비까지 해왔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몰타 기사단에서 그럼 간단하게 뭐 장미의 기사단 뭐 이런 것처럼 유래가 있는 건가? 그렇죠. 예, 어. 가톨릭 기사단인데 아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몰타라는 나라는 일단 위치가 네. 이탈리아 그 장화 아시죠? 네네. 장화가 원래 앞에 돌뿌리처럼 섬이 네.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시칠리아 섬인데 어. 시칠리아 섬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 해적질하던 사람들 아닌가요? 해적질한 사람들도 많이 살았죠. 네.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위치상 그러네. 해적하기 딱 좋네. 예, 위치가 너무 딱 그러다 보니까 천혜의 자연인데. 예. 그래서 침략도 많이 받고 해적들도 살기도 아. 하고 예.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 몰타에 가면 작은 섬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로 이루어진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뭐 크기도 한 40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1800인데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오.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인구도 40만 정도니까 청주가 8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한 50만? 정말 적다 그러면. 예, 정말 작은 나라인데 저는 이렇게 히든 컨트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참 인구가 많구나 는 걸 느꼈거든요. 많은 거예요? 예,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은 약소국이다 라고 그렇지 이제 않나?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206개 나라가 있다면 네. 그 중에 한국은 남한만 네. 저도 26위, 27위 뭐가요? 인구 순위 아, 전 인구로? 세계 인구 순위로 26위, 7위니까 206개 중에 10% 정도 되는 별로 안 작죠. 그러니까 상위권인데? 상위권이죠. 나름 상위권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냥 도시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몰타도 한 50만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이제 나라죠. 그런데 몰타라고 이제 할 때 그 사실 우리가 이미 몰타 자체를 처음 듣는다 하더라도 몰타에서 유래한 걸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티즈입니다. 말티즈 진짜? 예, 말티즈의 그 단어 자체가 영어로 몰타의 그럼 형용사. 그 강아지가 거기서 온 거예요? 예, 그것도 몰타에서 인공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자연견종으로 몰타에서 유래한. 아니 그렇게 이쁜 애들이? 예, 근데 그게 이제 몰타가 사실 이제 섬이다 보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말티즈의 원래 목적은 네. 배에서 쥐를 잡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걔네 말티즈 째만하지 않아요? 배에 있으니까 작아야죠. 구석구석 진짜?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쥐를 잡아야 돼가지고 특징이 그런 애가 쓰인 게 호기심이 많고 공격성이 강하거든요. 말티즈 특징이 딱 쥐잡기 좋게. 그러니까 쬐만한 게 엄청 작고. 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애완견이 돼버린 건데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애완인보다는 머리 막 이렇게 이쁘게 리본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엄청 귀엽잖아요. 생긴 거에 비해서 좀 약간 포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약간 예. 포악해. 그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이제 견종이 네. 말티즈인데 네네. 원래 유래는 그게 몰타의라는 몰타의, 뜻에서. 예. 그래서 몰타에서 이제 생겨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개를 잡든가 아니면 개를 잡는 게 개 아니라 아니고 쥐를 잡든가 아니면 그 항구 도시에 있는 그런 뭐 상점에서 고양이를 생선 가게에서 고양이를 쫓든다든지 걔네가 그렇게 좀 험한 일을 하는 애. 험한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되게 곱상하게 생겼는데. 예 속에서는 이제 막 그런 야성이 끌어오르는. 예 그거를 숨기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예. 큰 막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애들만 보면 막 미친 듯이 달려들려고. 그렇죠. 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랑 멀리 있지 않다 몰타가. 아하. 예. 그런 또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신기하게 이제 몰타를 구글링을 해보면 찾아보면 같이 뜨는 게 어학연수가 뜨거든요. 그런데 한방님 알고 있었어요? 몰라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어학연수를 간다 그럴 때 어. 몰타에 물론 몰타어가 있습니다. 근데 몰타어를 배우려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보통 우리가 가려면 어학연수로 가서 뭘 배우나요? 보통 영어, 뭐 중국어, 네. 일본어 그 정도 보통은 영어로 가죠. 네. 그런데 몰타가 공용어가 몰타어도 있지만 영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럽에서 영어를 쓴 나라가 영국 외에 거의 없거든요. 그쵸. 심지어 남부 유럽에는 더 없습니다. 네. 더운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생뚱맞게 영어를 쓰냐? 네. 1800년에 영국이 식민지로 몰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하. 160년 동안 꽤 1900 길다. 예, 이게 2, 30년이면 모르겠는데 160년을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가 주 공용어가 돼버리고 그 사람들이 몰타어도 쓰지만 영어도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하기야 그때가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그렇죠. 서로 막 팽창하고 있는데 예. 바로 밑에 있는 애를 예. 안 건드릴 리가 없지. 예, 그래서 막 열강들이 이리 아프리카 막 다 회입고 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절이라 몰타가 딱 그때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가 중간에 배대기도 좋을 거 아니야. 예, 너무 요충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영어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어학연수로 유명한 곳이 일반적으로는 뭐 미국, 영국, 영국, 캐나다. 호주, 캐나다, 필리핀. 필리핀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싸다. 싸다죠. 근데 지금도 필리핀이 제일 쌉니다만은 네. 그 영국 같은 경우에 3달 기준으로 네. 한 6, 700 든다면 네. 필리핀이 한 3, 400, 네. 몰타가 4, 500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몰타가 필리핀보다는 비싼데 영국보다는 확실히 싸거든요. 나 몰타 가지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영국식 영어를 배우겠네. 영국식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왕 갈 거 또 동남아보다 약간 우리가 좀 유럽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거기가 있으면 그거 주말에 이제 네. 나가서 유럽 그렇죠. 한 바퀴 돌고 오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근처 예를 들어 이탈리아도 건너갔다 오기 좋을 뿐더러 이미 그 동네 자체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탈리아 남부니까. 예, 남부 이탈리아고 그러면 날씨도 따뜻하고. 날씨 소위 말 죽이죠. 예, 완전 죽이고. 그럼 그리고- 단점은 이거네. 예. 너무 살기 좋아서 영어에 몰입할 수가 없겠는데. 제가 그래서 후기를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진 않더라. 예. 사실 필리핀 가서도 고민이 필리핀도 열대라 놀기 좋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어학연수 간다 그러면 약간 비웃기도 하게 네. 됐던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뭐 할 게 없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원래 예.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윤택하면 공부가 잘 안 돼. 예. 그래서 그게 자기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점이. 예. 그래서 볼거리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수도 이름이 발레타인데. 뭐요? 발레타입니다. 발레타. 발레타. 예. 발레타 자체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중에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어허. 도시 전체가 중세의 그 건축 양식 그대로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 비행기 직항 있어요? 직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번만 갈아타면 나 지금 너무 가보고 예, 싶어졌잖아.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터키 항공이 제일 쌉니다. 터키 항공이 제일 싸. 터키 한 번 찍었다가 가면 되거든요. 얼마 정도예요? 100만 원. 그밖에 안 예, 해요? 그밖에 안 해요. 요즘에 또 약간 비수기잖아요. 왕복이? 왕복이요. 지금은 비수기라 여름에는 비싸지겠죠. 대박. 예,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시정이랑 궁금한 게 어학연수가 같이 뜬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건데 전 처음 들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요? 한국 사람들이 가고 한국 상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학연수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 얘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정말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또 뭐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또 아름아름 그렇게 또 많이들 가고 후기도 올리고 또 유럽이기도 하고 하니까 나도 가고 싶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네네. 예, 좋아하는 게 딱 너무 건축 양식도 예쁘고. 유럽이고 기후 너무 좋고 네. 남자들 이태리 남자들 피가 이태리 남자들 남자들. 피잖아요. 네. 잘생겼어요 또. 다비드 같은 사람들.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갈 이유가 별로 본조르노 뭐 예, 이건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지만 죄송합니다. 몰타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영어가 통하니까 그렇죠. 예, 가서 즐기기가 더 잘 통하지. 예, 그래서 뭐 1년씩 살 건 아니라도 잠깐 뭐 여행하는 겸 갔다 오는 건 어떤가. 저도 그 학생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이야, 한번 기회가 되면 가도 좋겠다. 몰타만 가지 않더라도 이태리 가는 김에 들러가지고 그러니까.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력적입니다. 히든 컨트리. 예.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을 많이 들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 나라 몰타 자체의 매력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한방님이 말씀하신 몰타 기사단. 몰타 기사단은 실제로
몰타에 있었던 기사단인데 음. 이 몰타 기사단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전에 십자군 전쟁 아시죠? 네네.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전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치료를 위해 가지고 그 구호 기사단이라 그래서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일종의 야전 병원 같은. 평화유지군 같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치료를 병원을 네. 차려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그쪽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로도스 섭이라는 곳이라고 있거든요. 아. 로도스로 일단 옮기고 그 다음에 로도스에서 쫓겨나가지고 현재 몰타로 옮기면서 이제 몰타 기사단이 되는데 풀네임은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내 이름 중에 몰타의 뭐 구호 기사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예 앞에 성요한이 있고요. 성요한 성요한 예 예루살렘 로도스 몰타의 뭐 구호 기사단 이렇게 길다. 예 엄청 깁니다. 저는 이거 로도스 섬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게 몰타 기사단 얘기를 들은 게 로도스 공방정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예루살렘 뺏기고 터키 원래 그쪽 지역이 다 저기 이슬람이 아니다가 이슬람으로 넘어갈 때 오스만 제국이 이제 네. 하면서 이슬람이 돼버리죠. 제일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부분 가톨릭 교회에서 몰타 마지막까지 싸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몰타를 내주는 거죠. 몰타에 그러면 거처를 해라 해가지고 몰타에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해적들이 살았다며. 아니 얘네들이 해적이에요. 근데 이제 에? 그 사실 기사단의 과거는 제가 잘 안 알아봤지만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하고 아, 기사님들이 예. 이제 해적질도 좀 하시고. 뭐 네. 어떤 사람들 보기엔 해적기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예, 뭐배 타고 다니면서. 네네. 예.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아까 영국 식민지가 될 즈음에 쫓겨나가지고 좀 약간 한마디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로마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네, 현재 네. 그 몰타 기사단의 본부라고 해야 되죠. 네. 본부가 로마에 지금도 아, 로마- 몰타가 아니라 로마에 예, 있다. 로마에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몰타 기사단이라서 약간 무슨 어디 소설책에 나올 것 같은 곳이고 뭐 그게 그냥 나름의 단체 작은 단체처럼 있나 보다 뭐 국격 없는 의사회 같이 그런 성격은 비슷한데 재밌는 거는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 사실은 총회에 회원국들이 나오고 바티칸하고 팔레스타인이 옵저버 국가라서 총회 참관국으로 오거든요. 그때 한 단체가 더 오는데 그게 몰타 기사단이에요. 되게 명예롭구나. 예, 거의 국가급 수준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몰타 기사단에 계속 누군가 가입을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단장이 있고 그 회원들이 어떻게 그렇죠. 가입해요, 거기? 그 가입 방식은 모르지만 하다 보면 하실 수도 있는 게 한국 지부가 있어요. 아, 진짜? 예, 한국 지부가 2015년도에 생겨가지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한국 지부 생기고 그렇게 몇 명 예를 들면 안성기 씨가 예. 몰타 기사단 어? 초창기 창립 멤버로 이름이 우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자도 받아주나요? 여자분도 있죠. 나경원 의원도 있고 아. 뭐 그런 식으로 예 처음에 그래서 지금도 뭐 얼마 안 된 일이라 유지는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근데 가톨릭 신자여야 됩니다. 가톨릭 기사단, 가톨릭 기사단. 그러네. 예. 기사 예, 하려면. 가톨릭 기사단이라서 네. 가톨릭 신자여야 되고요. 아무튼 자기만의 영토는 정말 작지만 그 로마에 있는 그 사무실 정도밖에 네. 없지만 나름의 어쨌든 국민 뭐랄까 몇 명 회원들도 있고 그리고 법도 있고요. 자기만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있어요. 우표도 발행합니다. 네네. 외교관도 있고요. 그리고 110개국과 외교 음.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묘하다. 저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단체를 그런데 거의 유리하다시피 한 단체잖아요. 나머지는 그래도 나라니까. 그러네요. 예, 나라가 아니지만 나라의 취급을 받는 그런 특별한 그런 곳이 이제 몰타 기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청주의 절반 인구인데 예, 절반. 40만이 살고 제주도의 3분의 1 면적? 5분의 1? 5분의 1 면적? 정도? 예. 와, 그 정도로 작은 예. 나라가 예. 뭔가 이렇게 좀 흥미로운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군요. 예, 생각보다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
것들이 많지만 음. 알다 좀 찾아보면 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과 음. 엮이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걸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남태평양 쪽에 동남아 그쪽 가면 팔라우라는 그 섬나라가 있어요. 네네. 팔라우도 저는 처음 들었었거든요. 음. 히든 컨트리 활동하기 전까지 저는 그 이름조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팔라우? 저 팔라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팔라우는 관광지로 좀 네, 유명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네.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못 들어봤는데 아. 팔라우에 가면 아이고 다리가 있어요. 실제 다리 이름이 아이고입니다. 우리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을 때 그냥 우연한 일치인가 싶었지만 실제 우리말 아이고가 붙은 아이고 다리가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제시대 때 좀 남양군도라 그랬어요. 아. 남양군도에 강제징용돼 가지고 한국 조선인들이 엄청 가서 막 이제 맞아가면서 다리를 만드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앓는 소리를 이제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아예 진짜 아이고 다리로 붙어서 지금도 네네.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아. 아이고 다리. 그런 식으로 이름은 처음 듣지만 또 과거 어떤 시기에 또 우리나라랑 엮여가지고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몰랐다 뿐이지 알고 보면 생각보다 세계가 이렇게 엮여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히든컨트리를 하면서 막 알아가자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누군가에게는 히든컨트리였죠. 히든컨트리였겠죠, 우리가. 예, 그래서 88 올림픽 할 때 많은 나라들이 그랬대요. 코리아가 대체 어디 붙어 있는 나라냐? 라고 그랬대요. 너무 작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나라를 모른다 그럴 때 덜 중요하니까 모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실존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우리의 인식 자체가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데 잘하는 건 사실 강대국들을 잘 알거든요. 너무 강대국 위주로 인식이 좁혀져 있지 않나. 하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대통령 이름 또 알고 그리고 뭐 예. 그분 부인 막 예. 그분 딸 사위 스캔들도 막 알고 이런 예. 것까지 다 알고 예. 영국의 뭐 이제 세자빈이 뭐 수술 받고 지금 공식 그렇죠. 행사에 나오나 안 나오나까지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파리 탈이 테러다녔을 때 막 울고 그렇죠, 그렇죠. 예. 울고 어디 뭐 남미에 지진 나가지고 몇만 명 죽는데 맞아. 눈도 깜짝하네. 예. 눈은 깜짝하긴 하는데 예.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예. 잘 모르죠, 그죠? 그게 사실은 파리가 우리나라가 프랑스랑 엄청 친해서라기보다 인식 차이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생각보다 얽혀 있기도 하고 좀 더 세계를 보는 시각도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교육적이셨어요. 예. 뭔가 몰타에 대해 잘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맨날 뭔가 융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제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다 이런 게 있어갖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쏟아내셨잖아요. 이게 더 전문가라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또 그렇게 얘기를 예. 하지? 근데 제가 전 방송들을 들어보니까 네. 엄청나게 전문적이시던데. 네, 엄청나죠. 예.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예. 뜬금없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그 지금은 그 대륙 예. 뭐 이런 쪽으로 지리를 예. 하고 있잖아요. 자연지리 하신다는데 예. 지금 우주에서 뭐 달의 그 토양을 채취 한 해 만에 막 아, 이런 예, 그러죠. 것들 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천문학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지도가 다 완성이 됐어요. 우주 지도가. 예. 그럼 우주지리 나오겠네. 아, 좀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지리에서 네. 하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은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만 하지만 사람이 이제 약간 넓어지게 되면 사는 곳이 네네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면 달도 화성도 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천문학자들이 지리를 또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서 하느냐, 지리 서로 싸우거나. 학자들이 천문학을 예. 세부 전공으로 하느냐. 예. 그리고 좀 겹치기도 하고 또 네. 융합을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히든 플래닛을 또 찾고 다니진 않을까. 아, 그럴 수. 지금 뭐 예. 행성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예. 3,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뭐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외우고 계시나요? 예, 전혀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하는데 정말 거시적으로 예. 근데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예. 히든 플래닛도 찾고 다니면, 예.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알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아,
되게 엉뚱한 얘기. 저도 엉뚱한 얘기를 하자면 예. 저희가 수다별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히든 플래닛을 찾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또 지식 속에 아. 히든 플래닛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 최박님께서 히든 플래닛 지리에서 첫 번째 수다별로 이제 선정해 주신 몰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몰타가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몰타의 간단한 역사도 살펴보고 몰타에서 말티즈가 나왔다 뭐 이런 새로운 정보 또 몰타 기사단 이야기까지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나중에 즐거웠습니다. 또, 예. 또 다시 이제 예, 초대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좀 불러주십시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